자, 이번에는 트랜지스터의 H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 H 파라미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회로를 입력과 출력 관계를 가지고 그 가운데 어떤 회로가 있는지 파라미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파라미터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라고 해서 입력과 출력의 전압과 전류 관계를 통해서 이 회로에 어떤 임피던스가 있는지 사단자망을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도 있고요. 전송 파라미터라고 해서 ABCD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임피던스 파라미터, 그 다음에 전송 파라미터는 전부 다 수동 소자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항, 콘덴서, 코일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죠. 그런데 지금 이 트랜지스터는 능동 소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H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특성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파라미터나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전송 파라미터를 통해서는 이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H 파라미터, 하이브리드 파라미터, 이 속에는 임피던스 성분, 어드미턴스 성분, 그 외에 뭐 정폭 성분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파라미터가 바로 하이브리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능동 소자이기 때문에 이런 임피던스 파라미터나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전송 파라미터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H 파라미터를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바이폴라 소신호 정폭기에서 보면 정폭기에 따라 갖고 에미터 접지, 베이스 접지, 콜렉터 접지가 있겠죠. 그에 따라 입력과 출력의 상태가 다 달라집니다.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가 입력이 됐을 때도 있고 어떻게 되면 콜렉터와 이미터 사이가 출력인데 여기 보면 입력이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가 되고 출력이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가 되죠. 이게 달라지죠. 이거는 출력이 이미터와 콜렉터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파라미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떤 공통 접지로 트랜지스터를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 값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 가지 특징만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 이미터 접지, 커먼 에미터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만든 것이 데이터 시트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로를 해석할 때는 뭐 H 파라미터를 해석한다면 이 세 가지 타입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주로 에미터 공통 파라미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에미터 공통 접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에미터 공통일 때의 파라미터, 베이스 공통일 때의 파라미터 각각의 위치와 파라미터가 다 달라집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 파라미터, H 파라미터는 뭐냐? 자, VB와 IB, 즉 여기 V1과 I1 관계, I2와 V2의 관계를 이제 파라미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에미터 접지이기 때문에 VB와 IB 관계가 되겠죠. IC와 VC의 관계가 됩니다. 자, 이 행렬식을 이제 수식으로 적으면 이 수식을 이제 행렬식으로 표현한 거겠죠. 이게 이제 파라미터고. 자, VB는 어떻게 되냐? HI 곱하기 IB,
HRE 곱하기 VC다 이거죠. IC는 뭐냐? HFE, IB, HOE, VB 이렇게 해서 입력 출력을 재서 이 속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제 파라미터를 재는 겁니다. 자,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속이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VB, IC, IB, VC 이거는 입력 전압 그리고 여기는 IB는 입력 전류, IC는 출력 저항, 전류, VC는 출력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회로에서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을 재기 위해서는 전압과 전류 가지고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회로가. 그 특징을 파악하는데 임피던스도 아니고 어드미턴스도 아니고 전송 파라미터처럼 행렬식으로 직렬로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파라미터로 만들 수도 없고 이건 아주 특수한 기능, 능동소자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파라미터가 하이브리드 파라미터, H 파라미터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 H 파라미터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 이제 트랜지스터 베이스가 입력이니까 입력 전류가 흘러끌고 입력에 트랜지스터를 기준으로 입력 전압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 보면 VB는 HIE, IB 더하기 HRE, VC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HIE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나? HIE를 구하려면 VC를 0으로 두면 이 항이 없어지죠. 이 항이 없어지는 이것만 있으니까 HIE는 IB를 밑으로 넣으면 IB분의 VB가 되겠죠. IB분의 VB. 자, IB분의 VB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I분의 V는 뭐예요? 저항이죠, 저항. 결국 저항이라는 거죠, 저항. 입력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이 파라미터의 특징은 입력 임피던스가, 도대체 입력의 임피던스가 얼마냐? 전압과 전류 관계를 구하는 거다, 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ohm이 나오겠죠. 자, 입력 임피던스. 그러면 이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입력 임피던스의 특징. 다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HRE죠. 요 HRE는 어떻게 되냐? 여기를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IB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죠. IB 제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개방시키는 수밖에 없죠. 개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VC를 여기 걸어주면 이 VC에 따라 갖고 뭐가 VC를 걸어주면 이 VB가 생긴다, 그죠? 얼른 생각하면 여기 VB를 걸어주면 VB가 생긴다는 건데 테스트를 그렇게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여기 전압이 나올까요? 거의 전압이 안 오겠죠. 거의 전압이 안 나옵니다. 여기 전압이. 그래서 역전압 이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특징이 있다, 그죠? 나오게 되면 그 어떤 값이 나오겠죠. HRE가. 자, 이게 MPN인데 여기 플러스를 걸어주면 NP 역방향이니까 여기 전압이 뭐 인가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그 특징이 있다는 거죠. VC분의 VB 여기 개방시켜 놓으면. 자, 그 전압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역전압 이득이래요. 역출력에 있는 전압이 입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보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IC는 HFE, IB 플러스 HOE, VC가 되겠죠. 밑에 수식에서 IC에 관한 수식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HFE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VC를 제로 시키면 되죠. VC를 제로를 시키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류를 여기도 전류를 공급하고 여기 출력 전류가 얼마만큼 공급될지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요거 IB가 요렇게 가니까 IB분의 IC가 되겠죠. 결국 IB분의 IC는 뭐냐면 전류 이득이 되는 거죠. 그 유명한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HFE 파라미터가
베타 파라메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파라메타는 어떻게 되냐. 요걸 이제 요 항을 없애야 되겠죠. 그럼 IB0, IB를 개방시켜 놓고 여기에 전류를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IC가 얼마 흐르냐. VC를 인가하면 뭐 전류가 아주 극히 미세하게 흐르겠죠. 이거는 뭐 열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전류입니다. 이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일반적인 회로에서는 무시되겠지만은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여기 보면 VC분의 IC니까 어드미턴스가 되는 거죠. 어드미턴스. 이거는 어드미턴스가 되는 겁니다. 출력 어드미턴스. 자,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의 특징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의미를 가지는 건 이 HFE 파라미터입니다. HFE. 이런 파라미터는 이제 뭐 열을 가했을 때라든가 그럴 때 이제 동작 상태를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이런 파라미터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 전류의 베타배만큼 콜렉터 전류가 흐른다. 그 베타하고 HFE하고 같다는 거죠. 뭐냐면 이 E라는 게 뭐죠? 이미터 공통 접지 이때 H 파라메타죠. H 파라메타, HF 파라메타, HFE. 자, 이 파라메타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 보면 H 파라메타를 이 수식으로 보면 VB는 HI, IB, HRE, VC가 되는 거죠. HRE, VC 이렇게 되는 거죠. HRE, VC가 뭡니까? 이 VC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론상으로 저기 넘어오는 게 매우 작은 회로기 때문에 이게 넘어오는 게 0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탈락을 시켜, 탈락 쇼트를 시켜 없애버려요. 없애면 HI만 남겠죠. 여기 HI만. 그 이쪽에도 마찬가지 HOE가 있는데 HOE는 여기 HOE는 뭡니까? HOE 여기 베이스를 개방시켜 놨을 때 전압을 인가하면 콜렉터 전류가 거의 안 흐르겠죠. 거의 안 흐르니까 이건 무한대에 가깝다. 무한대에 가깝다. 이 값은 무한대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면 요런 회로로 건사가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VB는 HI, IB고 IC와 HFE, IB가 똑같은 거죠. 이 IC는 이 IB의 HFB, 베타의 IB하고 똑같이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건사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회로를 간단히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던 베이스 전류가 흐르면 베이스 전류의 베타배만큼 콜렉터 전류가 흐른다. 그 베타가 뭐냐? HFE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데이터 시트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가 어떻고 뭐 하이 볼테이지 앤드 하이 커런트 50V까지 견딘다는 거죠. 150mA 최대. 그 여기 HFE 나왔네. 100이라는 거 100배 정폭하는 거. ESC 181호는 100배 정폭하는 거래요. IC가 150mA 뭐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콤플리멘터리 이거는 속에 이제 출력이 속에 어떻게 된다. 대칭은 콤플리멘터리 회로 만들 때 대칭은 요 놈을 쓰라 이거죠. 이 PNP, NPN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C가 NPN이고 A가 PNP죠. 보면 되고. Absolute Maximum Rating 전격인데 레이팅 전격인데 최대 전격이에요. 이 경우에 이상 넘어가면 이제 파괴된다는 얘기겠죠. 뭐 그렇게 데이터 시트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 시트를 다시 한번 직접 한번 본다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데이터 시트에서 우리가 트랜지스터 모양은 이렇게 돼 있고 보면 이미터 콜렉터 베이스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 이런 게 있네요. DC 커런트 게인. 뭐 HFE가 100이라는 거죠. 동작 중일 때 100이라는 거죠. 세츄레이션 되면 콜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이렇게 흘린대요. 이렇게 0.1V 0.1V 완전 쇼트 상태나 마찬가지죠. IB 10mA 줬을 때 IC가 100mA 흐를 때 요 전압이 걸린답니다. 이거는 베타배만큼 못 흐르는 거죠. 그리고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걸었을 때 요 테스트 컨디션이죠. 테스트 조건에 원래 세츄레이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세츄레이션 안 되려면 여기에 100mA 1mA 주면 100mA 흐르죠. 베타배만큼. 그런데 이제 100mA를 주고 10mA를 인가하고 여기에 저항을 둬갖고 100mA 이상 안 흐르도록 해놓으면 세츄레이션이 되겠죠. 그때 VC 전압은 세츄레이션 전압은 얼마냐? 0.1V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요런 거겠네요. 요런 거. 베타, HFE. 요런 이제 데이터 시트를 보고 특징을 파악해야 되죠. 이런 거. 특징이 다 나와 있네요. 콜렉터 전류 특징.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거. 자, 콜렉터에 뭐 전류 소비하는 것까지 이렇게 우린 HFE 요거 잘 봐두셔야 되겠죠. 이 트랜지스터는 이제 전압이 얼마만큼 견디느냐, 여기 이 전압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전압, DC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뭐 임피던스 아니면 주파수, 오디오 주파수에 이제 적합한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여기 보면 오디오 프리퀀시 제너럴 퍼포즈 앰플리파이어 어플리케이션, 음성 주파수 정도에 통과시킬 때 그 목적으로 앰프 설계할 때 이제 이 IC를 사용해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